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 현장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마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습니까? 지금 권 의원이 기자들도 질문을 했지만 본인은 이제 전혀 없다,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통일교 측에 이 수첩에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리고 또 중식당에서 만난 내역,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현금이든 쇼핑백 받아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또 권 의원 출국 금지 조치도 했더라고요. 권성동 의원이 소환 조사 받는 거는 시간 문제였죠. 시간 문제였고, 일종의 예언 하자면은 다음 주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예, 구속 영장 청구하려고 이제 준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는 다 아시겠지만은 준 사람도 부인하고 받는 사람도 부인하고 물증도 없으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준 사람이 줬다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라고 하고, 지금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본인이 다 이제 진술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에서 잘 쓰는 건데, 네가 안 불면은 네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건으로도 압박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면은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닝처럼 조금 형량을 낮춰줄 수 있고, 너는 덜 처벌받는다. 받은 사람이 원래 더 처벌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윤영호는 살기 위해서 다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과 그 동선을 이제 맞춰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뇌물 사건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 시간대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면담 상황이 가능한 건지, 다른 사람이 돈 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조각 맞는 거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러모로 구체적이에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부인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특검은 무조건 기소를 할 것 같고, 나는 권성동 의원의 저 발언 중에 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거는 당에 대한 탄압이다. 나를 서포트해줘. 장동혁, 나 좀 이제 구해줘. 이렇게 지금 당에 지금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중순 이후,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차명폰으로 지금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 의원 차량에서 휴대전화 한 대 확보했는데 이게 보좌진 명의였고, 그러니까 차명폰이었고, 윤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전선배 씨와도 수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 JTBC 보도로 왜 윤 전 본부장 특검 조사 받는 날 택배 기사한테 윤 전 본부장 측근인 줄 알고 전화해가지고 조사 받고 나오시면 권 의원님이 윤 본부장과 통화 좀 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저요? 저랑요? 저 택배 기사인데요.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쫙 다 드러났잖아요. 예. 이게 좀 보인 거잖아요. 이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구나. 뭐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단 허술해 생각이 드는 게, 압수수색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대단한 무슨 대포폰은 아니고 보좌진 전화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명의의 전화기를 쓰기는 해요 가끔. 아니면 전화기 2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투 넘버 쓰는 분들도 많고 이제 워낙 하나가 공개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윤영호랑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는 긴급하게 해야 될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이랑도 이제 뭐 이렇게 윤영호는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건진이랑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윤 전 본부 장관과도 연락을 했고 그 폰으로 이제 네. 건진과도 연락을 그렇죠, 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보좌진이 이제 직접 이제 택배 기사한테 잘못 좀 한 건데 이런 게 다 정황 증거로 이제 확인이 돼. 그러니까 좀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미 그래서 한쪽이 좀 무너진 윤영호 쪽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은 좀 가봐야 되겠지만은 재판도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어쨌든 이거는 뭐 거의 기소는 구속 기소는 거의 확실시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 뿌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타고 올라가 보면 그러면 통일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돕는 대가로 뭘 받으려고 했을까? 이게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 씨에게 여사님 약속 유효하냐 뭐 다짐받은 요 문자 내역도 나오고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런 취지로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당대표 선거를 뭐 당원 가입을 해서 돕는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는 거였다는 지금 정황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면은 뭐 우리가 한 자리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청탁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 캄보디아 ODA 늘리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이제 나올 때가 다른 거죠. 사실 김건희 쪽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실제 캄보디아 ODA가 뭐 김건희가 직접 늘려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의혹이 있으니까 그거 해줬으면은 우리가 해줄 만큼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니 여러 가지 좀 뭐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줄 사람은 많잖아요. 그때 김건희가 김상민 검사 특검에서 챙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챙길 검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챙길 애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도 챙겨야 돼, 뭐 통일교도 챙겨야 돼, 뭐 EX 저X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오늘 어제자에 TV조선에서 보도가 나왔던 건데 통일교 인사를 민주평통 임원으로 임명하는 거 네.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를 주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다른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연결지어서 아마 이게 지금 그 수사가 들어갈 것 같고 김건희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걸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교 측과의 이 연결고리가 건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건진법사만 있는 건 아닌 게 이제 김건희 씨 모친이죠.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 이제 모친의 집사죠. 여기는. 예. 통일교 사이에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UN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 계획안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김충식 씨 소유의 그 양평군 창고에서 뭐 수첩도 발견되고 뭐 문서도 나오고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특검이 이 부분도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명 락천 선생. 그래서 김충식 씨는 뭐 아시겠지만은 주소지도 그 모친 최우순 씨랑 같은 데를 썼어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뭐 같이 산 건지 아니면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수첩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도 통일교, 화살표, 윤석열 이렇게 이제 써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통일교 쪽하고 관련이 있거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추정, 의심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 UN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것도 있고 2023년에 지금 이 수첩에서 나온 게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가 보도를 한 건데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에 전투기 파는 거 네. 이거 관련해서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떠도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전투기면 방산이잖아요. 예. 여사가 방산에 관심이 많고 이것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마무시하게 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는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이제 뭐 커미션이 있으면은 막 조 단위고 그래요. 그렇죠. 몇천억 단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죠. 이거는 아직 의혹이에요. 근데 네. 어쨌든 2023년에 말레이시아 무슨 뭐 이게 뭐 이게 전투기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가 지금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초입 단계인데 이게 지금 방산까지 만약에 되면은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락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거를 지금 제대로 이것만 집중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완전 초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완전 밑바닥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연장 얘기, 뭐 기간 연장도 하고 인원 보충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 뭐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이런 와중에 사실 김건희 씨가 이제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했었다는 사실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구체적인 전말이 드러났는데 차담의 전날에 직원들에게 영년전을 대청소를 시키고 망묘루에 거미줄 제거하고 냉장고까지 옮겨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차로 들어가고 차담에 진행되는 시간에는 CCTV까지 끄고 이거 거의 조선시대 왕들도 이게 굉장히 그 신주를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성한 공간이라 왕들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인데 조선시대 왕들도 못한 호사를 아주 그냥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묘에서 차 마시고 싶네.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이게 이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사실 확인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지금 질의하면서 지금 자료가 확보된 건데 그럼 놀랍지 않았어요, 사실. 예, 놀랍지 않았다는 게 김건희는 별짓 다 했잖아요. 무슨 구남에서 뭐 올라가고 뭐 생일날이었나 뭐 막 헷갈려 하도 많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의 완전 사유화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권처럼 이렇게 썼을 거다. 근데 문제가 될 걸 아니까 CCTV는 또 다 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차담회 안에 네. 직원들 배석도 못하게 했다는 직원들 거예요. 배석도 못하게 하고 진짜 소수만. 그런데 어쨌든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정도가 경우도 있고 뭐 이게 한 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이 나면은 그러니까 안 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화무 11홍입니다, 진짜. 이게 안 걸릴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게 웃기는 거고 김건희의 이런 기행들, 권력, 사적 남용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국힘은 뒷목을 잡아야죠. 조선시대 왕들이 대노한 거 아니냐. 부정 탔다. 떠돌이 네. 헌터님이. 부정 타서 이런 거 아니냐 오히려. 그 말이 맞죠.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 외부인들 들어다가 냉장고까지 들여놓고 차를 마시고 싶냐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좀 한번 해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지난번에는 반반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은 저는 한 7, 80 정도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왜 반반이라고 했냐면은 특검에서 검토하는 게 부작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면은 좀 다른 거 아니야? 지금 약간 혐의 소명을 덜 한 거 아니야?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좀 부작위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적극적으로 이거 이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위한 공모회도 열었고 뭐 등등등등 뭐 그 기존에 나왔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법원의 상황도 웬만하면은 지금 내란 특검은 좀 내주는 것 같아요. 영장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은.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고 나면 수순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박성재하고 지금 심우정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최초에 6명이 6인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와가지고 11명이 되니까 그냥 바로 통과시키고 이제 윤석열이 바로 발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6명이 일단 타겟팅이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구속이 됐고, 거기에 핵심적인 멤버가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될 테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안가회의까지 이제 넘어갈 거다.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단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 물론 내란은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이 그래서 내란 예비 음모였다가 나중에 내란 선동으로 바뀌었지만 8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불법 비상계엄을 서포트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만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이미 중형이 가능해요. 기소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심증은 다 가잖아요. 이미 6명 그렇죠. 거기 모여가지고 이미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입증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조금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이 좀 이제 증거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6명이 모였을 때 그때 막았어야죠.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불러 모아서 뭔가 국무회의를 열고 그걸 통과가 되고 뭐 받은 기억도 없다던 게 뭐 안주머니를 꺼내는 그 CCTV가 나오고 이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비상계엄 해제까지 한 국무회의까지 한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뒷주머니였나 안주머니였나에 네. 꽂혀 있었다. 이게 나는 기억도 안 난다. 이상민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뭐 최상목은 받자마자 이렇게 옆에 넘기고 다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메랑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증거인멸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이 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